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두산로보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그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금리 인하는 확정이 되었고, 오늘 한국에서는 내마녀의 날이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도 그렇고 이번 주 내내 그냥 어떤 일정이 있고, 그 일정이 눈치 보는 시장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재미없었던 시장이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게 살짝 올라가다가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서 또 다른 게 살짝 올라가다 밀려 내려가고, 그러다가 또 다른 게 살짝 올라가다,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어떤 박스권에 좀 갇혀 있었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로봇 관련해서 좀 보고 있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근데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되게 좀 징그러워요. 그쵸? 이런 거를 왜 만들까 싶을 정도인데,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이런 로봇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좀 징그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AI, 그 다음에 이공계 인력이 58만 명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었는데, 아니, 그러면은요, 이거를 누가 채워야 되잖아. 근데 사람은 없고, 그럼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제 로봇이 채울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일단 AI 또는 개발자, 엔지니어가 수십만이 부족해진다라는 것은요, 기업이 사람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사람이 할 일을 로봇과 AI로 대체해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생산 공장을 자동화하고요, 물류센터 무인화하고요, 서비스 로봇도 증가시키고요, AI 플러스 로봇, 그러니까 피지컬 AI도 확산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기업은 결국은 이제 로봇을 갖다가 로봇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로봇은 이제 노동력 대체의 유일한 장기 해법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져가지고 인구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든 영역에 다 로봇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중에 제조업도 있을 거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을 거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뭔가 이제 도와주는 로봇들도 있을 거고, 의료 로봇도 있을 거고, 요리해주는, 커피 타주는, 진짜 별의별 로봇들이 다 등장할 거라고 좀 봅니다. 일단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인재난에 조금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을 대체하는 흐름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은 단기 인력 공백을 메우는 것이 아니고요,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 인프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해질수록 로봇을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든지 로봇 관련된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원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로봇, 그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가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미 60대 이상의 고령화 인구수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이런 역피라미드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인구의 나이를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그 노동력, 그러니까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 일을 할 수 있는 영역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아직 일을 하지 않는 그 미성년자들. 근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이쪽으로 올라올 거고, 이들이 여기 합쳐지는 거니까, 나중에는 이 역삼각형에서 이게 고령화, 이게 일하는 사람, 이게 밑에가 유아,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야 되는 것은 로봇, 사람을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건 로봇,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제 시간은 가면 갈수록 뭐가 상승하죠? 노동 비용, 이거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판사라든지 변호사, 개인적으로 이건 절대적인 개인적인 생각인데, 요즘 뉴스 이런 것들 보면은요, 판사님들이 이렇게 이상한 거 판결하고 이런 거 보면은, 이거 무슨 이제 법의 논리다, 법의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긴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들 많죠? 근데 AI를 갖다 앉혀놓으면은, AI는 그냥 딱딱딱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좀 형량을 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도 저는 머지않아
AI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들이 AI라든지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오늘 놓고 보니까 AI 인프라에 30조, 반도체에 무려 21조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정부가 얘기를 했죠. 거기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법안이라든지 정부 주도로 로봇 펀드를 만든다든지 뭐 데이터 센터, 로봇 자동화도 지원을 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밀어주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일단은 이게 뭐 제조용 로봇이라든지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이라든지 의료 로봇 이런 것들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계속해서 로봇들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요즘 이제 청년분들 뭐 일을 안 하고 이제 집에서 그냥 논다. 예, 그러면은 이들이 이제 일을 해서 일장을 가야 되는데 일거리는 있는데 회사도 있고 뭐 식당도 있는데 일을 안 하겠대.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지금 사람을 좀 데려오려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인건비가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 좋지 않은데 결국은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로봇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매달 뭔가 이제 인건비가 나가는 그런 것들은 아니죠. 물론 이제 초기 자본이 좀 많이 들기는 하겠지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쪽 로봇으로 넘어가는 부분들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겁니다. 내가 로봇 기업을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과 C라는 기업을 나눴어. 근데 A라는 기업은 삼성전자가 붙어버렸네. 근데 B라는 기업은 뭐 두산이 붙어버렸고 C라는 기업은 그냥 자기 혼자서 돈 버는 거야. 기술력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좀 더 성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뭐를 선택을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이 뭐 팍 오지 않습니까? A나 B를 선택을 해야 돼. 왜? 대기업이 들어가 있으니까. 대기업이 2대 주주, 뭐 최대 주주로 들어와 갖고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최대 주주인데 조금만 더 하면은 지분 51%를 가져가서 아예 경영권도 내가 가져오고 아니면 그냥 인수를 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기업들이 설마 어설픈 기업들한테 뭐 투자를 하겠습니까? 어설픈 기업들한테 뭐 지분 투자를 해갖고 내가 주주가 되겠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 대기업들이 보고 있는 방향에 어울리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 기업들이잖아요. 두산로보틱스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산로보틱스는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봐도 되고요.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든 주가가 밀리면 여러분들 꾸준하게 뭐 하면 됩니까? 내가 매달 적금에다가 은행 적금에다가 돈을 넣는 것보다는 저는 차라리 이럴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샀어. 근데 한 달 뒤에 월급을 또 뭐 1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중 1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또 사.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또 월급 100만 원 받아서 10만 원을 또 그 자리에서 사. 근데 그게 뭐 위에 있든 여기에 있든 아래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저는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 적금 넣어서 1년에 받는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두산로보틱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가 태어났어. 근데 이제 자녀한테 이제 매달 뭐 10만 원씩 내가 뭐 이제 나중에 성장을 하면은 뭔가 이제 돈을 좀 대주려고 좀 적금을 두겠다. 저는 그냥 은행보다는 차라리 이런 것들 좀 묵직한 것들 있잖아요. 성장 가능성 높은 것들, 그리고 대기업이 돈 투자하고 있는 것들, 대기업이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냥 한 달에 조금씩 한 주라도 이렇게 좀 사두면은 이게 나중에 10년, 20년 있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물론 그 나이에 뭐 배당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두산로보틱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실패할 일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오늘 저희 라이브 방송 했는데 여러분 참여해 보셨나요? 들어오셨나요? 제가 12월 달에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무료 종목 추천이 나갔습니다. 결과는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좋죠? 어차피 뭐 매수하고 나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만약에 참여를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화요일 날에 저희 라방할 때 또 참여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저 하이파이브 오늘도 열심히 매매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1년을 같이 하는 거, 6개월을 같이 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다, 기간이.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준비했잖아요. 하이파이브 일주일만 해보자.
그리고 마음에 들면 연장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라. 이런 것들 저희가 준비해놨으니까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내가 1년이라는 시간은 부담이 되겠지만 일주일은 부담이 전혀 안 될 거 아닙니까? 오셔서 해보고 다음 주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나는 뭐 출장이 잡혀 있어. 그러면 다음 주 쉬고 다다음 주에 하면 되는 거고. 그쵸? 굉장히 좋은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새롭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새로운 하이파이브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목요일도 시장이 끝났고 이제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미리 와서 자리 잡고 방석 깔고 앉아 있어야 되겠죠. 놓치지 마시고 서두르세요. 고생하셨습니다.